안철수, 김문수, 한동훈, 나경원, 홍준표 출마 선언을 한 순서인 것 같습니다. 유정복, 이철우 이건 뭐 순서와 관계없이 이제 지자체장인 경우고요. 국민의힘 후보들이 줄줄이 대선 출마를 선언했지만 확실한 자신만의 승리 전략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들은 찬탄이냐 반탄이냐 이 편걸음 말고도 이제는 한덕수 출마에 대한 본인들의 입장 혹은 연대 가능성 등등에 대한 입장 표명이 또 다른 시험대가 되고 있습니다.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인을 드러낼 수 있는 네. 키워드를 하나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어. 나 깜짝 놀랐어요. 아 그러네요. 그러고 보니까 이 기억나는 가령, 게 없네요. 우리가 그 나경원 이러면 예. 뭐 생각나는 단어가 있어야 되잖아요. 홍준표 이러면 네. 뭐 딱 들어오는 이미지가 있어야 되잖아요. 없어요. 뭔가 발언을 많이 읽어보긴 했는데 머리에 없어요. 남질 않네. 말들은 참 많이 해요. 예. 말들은 참 많이 하는데 없어요. 그 뭔가 하면 예. 바로 밑에 스핀닥터가 없다는 얘기야. 이 전략가가 없다는 얘기야. 홍보질 특히 홍보 전략. 이 최근에 이 모 캠프에서 나한테 전화가 왔어요. 네. 저 이게 밤도 비가 있으니까 좀 오셔서 우리 공보물 좀 체크를 해달래. 내가 네. 그걸 광을 확 질러버렸어 그냥. 왜요? 내 나이가 몇 살인데 니한테 가서 내 지금 공보물 체크하게 그 생겼냐. 말을 잘못했네요. 그쪽에서. 공보물을 그냥 그러면 뭐 돈 봉투라도 하나 들고 와서 이 비용을 드릴 테니까. 얼마짜리? 어떻든 나 그래서 참 한심하게 아니 말은 그렇게 꺼냈지만 사실은 한심하게- 자기네들의 그 홍보 전략 전반을 한번 스크린을 해주십사 이런 그거죠. 거였겠죠. 그런데 그래서 네. 내가 그래서 차라리 네. 이게 그 광고 회사에 가서 이 카피라이터를 A급 카피라이터들을 좀 빌려달라고 그래라. 잠깐으로 안 된다. 그 사람들도 회의를 하고 머리를 짜내고 그리고 후보에 관해서 전반적으로 다 챙겨보고 대중이 이 후보에 대해서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지를 네. 판단을 한 다음에 약점은 커버하고 장점은 두드러지게 하는 그런 단어, 그런 말을, 그런 표현을 찾아내야 하는 거다. 그렇지. 그게 쉬운 게 아니다. 그게. 맞아요. 네. 그 너희들 말대로 가서 너가 만든 공법을 보고 야 이거는 그림이 나빠 이 단어를 이렇게 키워 이래서 될 문제가 아니야 그게. 그러니까 선거에 판판이 지는 거야 이 바보들아. 그렇지. 어? 그렇지. 지금이라도 이재명을 이기고 싶으면 그렇게 해. 브로셔 하나 깔끔하게 만든다 이 차원이 지금 아닌 거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 이게 대중의 뇌에 팍 들어오는 네. 어떤 단어 하나 그게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게 그냥 쉽게 나오는 게 제가- 아니잖아요. 제가 그 영국에 네. 그 이 황태자비 찰스 황태자 시절에 예. 다이애나 비가 불륜을 하다가 파리에서 네. 벤츠차를 타고 가다가 벽을 충돌해서 사망을 했잖아요. 그 현장 제가 취재 다녔어요. 그때 제가 그렇습니까? 파리 근무하고 있었거든요. 그랬구나. 예. 그런데 뽕달마라는 달이었어요. 전 세계에서는 제일 처음에는 이 벤츠가 망했다. 벤츠 차가 안 팔리기 시작했다니까. 네. 벤츠 S 시리즈 300이 네. 그렇게 처참하게 엔진 룸이 안으로 밀려 들어와서 네, 네. 가슴을 쳐서 죽어버렸으니까. 그런데 두 번째는 이제 드디어 관심이 불륜으로 간 거예요. 그때 토니 블레어가 총리였는데 네. 여왕은 스코틀랜드 가서 일주일째 버킹엄 궁으로 오질 않아. 버킹엄 궁 앞에 시민들은 계속 모이드는데 그런데 토니 블레어가 그때 이제 여왕이 성명서를 일주일 만에 발표를 하겠다. 이래가지고 여왕에 있는 참모들이 글을 도록 써서 토니 블레어에게 보냈어요. 그쪽에는 그런 거 보면 참 대단합니다. 이게 여왕이 뭐 특정 정부에 그 연결이 되어 있지는 않는데 그래도 적어도 이 정도면 되겠느냐 이래서 이제 왔는데 그걸 토니 블레어가 딱 한번 읽고 자기 스핀닥터가 84명이 있었습니다. 홍보 전략가들이. 영국과 미국은 홍보 전략가인 나라예요. 네. 그걸 스핀닥터라 그러잖아요. 네. 공을 던지면 공이 휘어지게 들어간단 말이에요. 직구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네. 그런데 이 스핀닥터들이 딱 보다가 그 중에 하나가 제가 손을 보겠습니다. 이래서 혼자서 낑낑거리고 딱 하는데 한 줄을 딱 집어넣어. 어린 손자의 할머니로서 요거 하나 딱 집어넣어요. 그 한 줄을 딱 집어넣어. 다이애나 비가 그냥 슬프다는 게 애도한다 이게 아니고 어린 손자의 할머니로서 딱
꼭 하나 넣습니다. 아, 그 하나 때문에 영국 국민들이 다시 여왕에게 다 몰려오는 거예요. 엘리자베스 예, 2세한테. 버킹엄 궁 앞에 인산인해가 되고 네. 꽃을 놓고 촛불을 켜고 네. 눈물을 흘리고 네. 여왕이 스코틀랜드에서 돌아왔을 때 일일이 그 손을 다 잡고 궁에 들어갑니다. 네. 그래서 민심을 수습을 했다. 거기에 당시에 다이아나가 그 영국 런던의 유명 백화점 그룹의 그 아들하고 여러 곳을 다니면서 연문 행각을 이제 남기고 있던 시절인데 파리에 와가지고 그 최고급 호텔에 묵었다가 사저로 가는 도중에 12시가 다 된 시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벤츠를 타고 가는데 그때 이 파파라치라고 하는 사진사들한테 쫓겨가지고 이제 그 도심인데도 불구하고 100km 가까운 속도를 냈다가 그 뽕 달마라고 하는 그 다리 밑을 이렇게 들어가는 지하 통로에서 교각을 들이받는 바람에 이 차가 튕겨쳐서 이벽 저벽을 부딪히면서 이제 딱 멈췄는데 현장에서 즉사했죠. 그 얘기 지금 하고 제가 계십니다. 사실관계 하나만 밝혔겠습니다. 네. 나중에 검증 결과 예. 당시 시속이 시속 160km로 추정이 됐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엄청난 속도였어요. 시속 160km 같으면 벽을 때리는데 우리가 길거리에서 80km로 서로 달리는 차가 직면 충돌한 네, 거 네. 똑같은 거예요. 저 다이아나 얘기 왜 나왔죠 지금? 아니, 상황- 스핀 닥터. 아, 스핀 닥터가 전략가들이 있어서 그렇게 그 어린 손자의 손녀가 할머니로서 그 단어 하나가 영국 사람을 완전히 그 다시 그 여왕에게로 솔리게 만들고. 그러니까 다이아나하고 시모하고 뭐 사이가 좋다느니 예. 나쁘다느니 뭐 그래가지고 그때도 말들이 어마어마하게 그런 있었어. 스캔들에 다 집착을 하고 있었는데. 그 영국 사람들이 다이아나를 좋아하니까 예. 그 시어머니를 싫어하는 예. 그런 사이가 됐었죠. 그래서 이게 스핀 닥터의 단어 하나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제 국민의힘 이 후보들한테는 그런 스핀 닥터가 보이지 않는다. 전혀 없는 거예요. 이게 나 후보들이 가령 우리가 김문수가 원래 선두를 탁 치고 올라가잖아요. 네. 그다음 홍준표는 원래부터 이제 강한 후보였고, 예. 그다음 나경원 후보가 그 탄핵 반대 후보로서는 예. 최근에 가장 입지를 넓힌 분이거든요. 네. 그래 그 다음에 이제 찬탄, 한동훈, 안철수 그리고 오세훈이 있었는데 네. 우리가 판단하기로는 야, 이 찬탄 두 사람이 안철수, 한동훈이가 다 이게 미끄러질 수가 있겠다. 뭐 이런 예상도 많이 했고 일부 언론은 아니 한동훈을 늘 두 번째 넣은 언론도 있어요. 그 자기들 나름대로 이제 네, 맞습니다. 여론조사를 하면서 그런데 지금 어느 누구든 그리고 참 보면 생각들이 없어요. 한동훈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헌법을 배신한 자들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도대체 옆에 스핀 닥터가 없다는 얘기예요. 지금 국민의힘의 그 대세가 어떤지를 안다면 헌법을 배신한 자들이라고 해서 여기에 김문수, 그 홍준표, 나경원 이 세 사람을 딱 꼽아버린단 말이에요. 네.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그건 자기를 스스로 땅을 파고 그 구덩이로 지가 뛰어드는 겁니다. 그 안철수가 얘기한 거예요. 한동훈이 한 얘기가 아니고 안철수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네, 안철수. 헌법을 배신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나 그걸 보면서 기가 막혔습니다. 야, 이 친구가 이 생각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이 친구도 이제 60주를 들어갔었는데 네. 63살일 겁니다 아마. 계엄을 반대하면은 헌법을 옹호하고 계엄에 대해서 미지근한 태도를 보이거나 찬성했으면 그게 이제 헌법을 배반한 자고 근데- 뭐 이런 이분법적 생각을 하는 것 근데 같아요. 그런 걸 넘어서 좀 생각을 해보면 이런 거예요. 저 같은 사람은 네. 계엄은 반대를 해요. 네. 계엄은 당연히 반대를 하죠. 우리 그 내 주변에 있는 그 모든 사람들이 하지만 비상계엄 선포를 두고 내란죄라고 읽는 걸 반대를 한단 그렇지, 말이에요. 그렇지. 그 구별을 할 줄 알아야지. 예,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네, 네. 비상계엄 선포 행위는 대통령이 비상대권 행사인데 그걸 두고 왜 내란 행위라고 보는 겁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점에서 한동훈, 안철수와 우리 같은 사람이 충돌을 한단 말이에요. 네. 허영 교수님도 저하고 똑같은 생각이에요. 허영 교수님은 이제 비상계엄 선포를 찬성을 합니까? 아니죠. 반대를 하죠. 왜 이 평시에 그런 이상한 비상대권을 왜 발동을 했느냐.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게 내란죄는 아니다. 국가 통치자가 이 비상대권을 발동했다고 해서 내란죄로 처벌받은 전례가 없다. 본인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네. 아무리 이것이 허술한 비상계엄이라 한다 하더라도 하더라도 그래서
법률가가 그런 표현을 써서는 안 된다. 이건 내란죄는 아니다. 네. 이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건 사법심사에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행위는 분명하다. 우리가 설령 잘못된 네. 통치자를 뽑은 데 대해서 반성을 할 수 있더라도 네. 그걸 내란죄로 어떻게 처벌할 수 있느냐. 그건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실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고 사상자가 있다거나 국회가 마비됐다거나 이런 일이 있었다면 모르겠는데 전혀 그런 일이 없고 요는 헌법에 순응할 수 있는 순응하는 태도를 보였느냐는 여부거든요. 네. 그 비상계엄 해제 요구권 결의가 되니까 두말하지 않고 해제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내란죄로 어떻게 의율을 하느냐 이 얘기예요. 어제 그 이제 서울지방법원에서 형사 25부가 한 재판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이 똑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이 단기간에 국회가 요구를 하니까 순응을 해서 비상계엄 해제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것이 내란죄가 될 수 있습니까? 하고 본인이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네. 그게 헌법학자들의 견해입니다.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그런데도 헌법재판관 8명은 그걸 내란 행위, 내란죄는 이제 빠졌으니까 네. 내란 행위로 간주를 했고 그 중요한 증거로 곽정원의 증언, 홍장훈의 메모를 들었는데 그 둘 다 오임이 될 대로 된 것을 우리가 이미 수업 시기에서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네. 뭐 어떻든 이번에 이 후보들 보면 가령 김문수, 나경원, 홍준표 이런 분들은 탄핵에 반대를 했잖아요. 네. 그럼 나름대로 본인들이 어떤 딱 그 한마디 이 정책도 좋고 네. 아니면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비전 제시도 좋고 또 아니면 뭐 예컨대 현 상황에 대해서 본인이 왜 출마했는지 명분을 네. 한 단어로 아니면 한마디로 네. 어떻게 나타내야 할 텐데 그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난 그래서 내가 솔직히 말해서 이분들 들으면 화낼지 모르겠는데 무슨 이런 바보 쪼다들이 있나? 이 뭘 하는 거야? 자, 이 부분 네 글자 바에서 다까지 돼 있는 다 이건 속기록에서 삭제해 주십시오. 그분들 아니 이런 사람들에게 네. 앞으로 우리 국가의 미래, 특히 우리 미래 세대의 미래를 어떻게 맡길 수 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우리가 이재명에 반대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재명이 포퓰리스트고 정치주의자이기 때문에 반대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그렇지 않으니까 우리 지지를 하는데 그럼 자기를 나타내는 뭔가 하나 정도는 표시를 할 줄 알아야죠. 예, 근데 본인들은 뭔가 얘기를 열심히 했다고 하는데 우리가 지금 못 알아듣고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 김문수가 네. 지금 아직까지도 나는 노동개혁 뭐 이거로만 먹고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나경원이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나는 예쁘고 똑똑해 이것으로 먹고 살 수는 없잖아요. 네, 이 말도 삭제하겠습니다. 네. PC에 걸립니다 이런 건. 네. 아니 글쎄 내가 네. 하는 말은 네. 왜 근데 본분이 뭔지를 모르냐는 거예요. 내 말은 아무도 그 가령 안철수가 옛날에 V 백신을 찾아낸 사람이다. 그리고 안철수가 돈 많이 벌어가지고 뭐 동그라미 재단 만들었다 이런 데 관심 없어요. 네. 안철수가 미래 세대를 위해서 뭘 해줄까 여기에 대해서는 듣고 싶어 하는데 얘기를 안 해. 얘기를 하는데 그게 임팩트가 좀 모자라는 측면이 있는 거죠. 글쎄요. 얘기는 많이 했죠. 김문수 후보가 나는 뭔가 얘기가 있을 줄 알았어요. 자, 우리가 이재명을 꺾기 위해서 나는 이것부터 하겠다. 이재명을 이기기 위해서 나는 이것부터 하겠다. 네. 말이 없어. 말이 그러네요. 없단 말이에요. 그러고 보니까 머릿속에 기억에 남는 단어가 없어요. 이러니까 지금. 나경원, 홍준표를 보면서 홍준표가 대구서 뭐 경부선 기차 타고 올라온다는 소리만 했지 기차 안에서 무슨 생각을 했는지를 난 몰라. 그럼 뭘 해요? 뭐 알아야 우리가 박수도 쳐주고 하죠. 네. 뭐 그분들이 일관되게 하는 말은 이재명을 이길 사람은 나밖에 없다 이 말은 계속 쉽게 하고 말해서 네. 본인들이 네. 참 장시간 국회의원을 하고 아니면 뭐 시장을 하고 뭐 도지사를 하고 이런 것 때문에 장시간 동안 뭘 나는 대통령이 되면 뭘 하면 무슨 꿈을 한번 펼쳐봐야지. 그러면 거기 들어와 있을 거잖아요 그림이. 네. 그럼 그걸 한두 마디로 표현을 못한다? 그럼 그 공부가 괜찮은 거죠. 전 변호사님 예. 한덕수 대행이 왜 공식적으로 출마 발표를 지금 미루고 있을까요? 왜 그렇습니까? 적어도 한덕수 대행에게는 네. 기존 예컨대
김문수, 홍준표, 나경원 이런 분들에게 없는 어떤 책사가 한 명 있지 싶어요. 아, 이 예. 제 느낌입니다. 네. 그래서 나오는 워딩 자체가 굉장히 조심스럽고 네. 그리고 절대로 그 희망의 끈을 놓지 않게 만들어주면서 네. 그리고도 본인이 김수원의 그 미덕을 잃지 않도록 하는 네. 그런 워딩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 책사가 혹시 제 앞에 앉아 계십니까? 아이 정말이에요. 저는 돈 안 받고는 안 합니다. 그런 식. 아, 그래서 매우 잘 하고 있다 지금까지. 제가 보기로는 잘해요. 예. 그런데 예. 나는 이제 걱정하는 게 그것입니다. 이게 대중을 딱 한꺼번에 움켜잡는 건 뭐 아니더라도 네. 그러더라도 기본적으로 대중을 감동시키는 어떤 네. 워딩 네. 그것이 준비되고 있는가. 어려운 일인데. 그리고 그것은요. 예. 가령 본인과 괴리가 있으면 안 됩니다. 네. 본인과 일치가 되는 그런 단어여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도 전 국민이 기다리고 있던 예. 어떤 한마디. 예, 그게 사실은 김문수도 홍준표도 나경원도 나는 그 세 사람 다 좋아해요. 네. 그리고 안철수는 개인적으로 고등학교 후배입니다. 아. 다 난 아끼고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네. 요사는 심지어 이준수도 좋아요. 아, 예. 예, 그래요. 나는 하여튼 저만 다- 빼놓고 다 좋겠죠, 뭐. 그런데 네. 이런 분들이 나는 정말 그 제대로 된 길을 찾아가고 제대로 우리 신금을 울리고 우리를 좀 감동시켜 달라. 감동시키는 것은요 여러 가지가 아닙니다. 정책 하나, 말 한마디, 그리고 제스처 하나 그겁니다. 그런데 그걸 좀 빨리 다들 찾아내면 지금 시간 충분해요. 나는 이건 이 많은 인재들이 지금 이제 50일도 안 남았는데 충분합니까? 충분합니다. 지금 48일 아이, 남았는데. 근데 시간 넘치죠. 이 국민 5천만을 감동시키는 것은 어린애 빼고 네. 예, 하면 한 4천만 감동시키는 건데 이건 굉장히 쉬운 우리 거예요. 미디어가 워낙 발달돼 있고 예. SNS 그냥 뭐. 감동시키는 것은 내가 옛날에 뭐 김정일, 김정은 개새끼 소리 하니까 이튿날 길거리를 못 다니겠더라고. 아니 식당에 뚝 들어가니까 누가 밥값을 내고 가. 술집에 가니까 누가 술값을 내고 가버려. 누군가 얘기도 안 해. 아니, 그때 좀 저 좀 불러주시지.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 일이 네. 군 가산점 때도 한 번 있었고 네. 내가 방송 생활을 하면서 몇 차례 있었어요. 아, 예. 몇 차례. 예. 5월 단두대 할 때도 어디 가서 밥 못 먹어요. 그러니까 그런 또 밥값을 말들이 다 내고 가니까. 하룻밤 사이에 전국으로 그럼요. 퍼진다, 이렇게. 대중을 그 한마디가 예. 대중에게 막 뭉쳐있던 내가 5월 단두대 얘기하잖아요. 네. 그 대중에게 뭉쳐있던 응어리를 풀어준 거야. 이러니까 얼마나 고마웠으면 내가 비싼 수육에다가 소주 한 잔을 하고 친구하고 같이 네. 가는데 술값을 내고 그 수육값 다 내고 그 그냥 간 값이 거야. 수육에 소주면은 값이 꽤 나오는 그래, 거예요. 꽤는 그것뿐이 아니에요. 10만 원 가까이 나오는데 심지어- 적어도 예, 심지어 양주값도 내고 가더라고. 오면 이러니까 네. 내가 그때 깨달은 겁니다. 네. 뭔가 하면 우리 대중은 네. 자기가 정말 감동을 받을 때 음. 뭐든지 한다. 뭐든지 한다. 나는 아직까지 내 그 뭡니까 유튜브에서 뭐 슈퍼챗 이런 거 받지 않지만 어떨 때 보면 내 친구도 그렇고 또 내 아는 지인들이 다 메모를 해놓습니다. 네. 나한테 돈을 보내주기도 하고 직접 찾아와서 봉투 놓고 가요. 야, 네 유튜브한테 직접 보잖아 이러면서 야, 네 때문에 내가 속이 좀 시원하니까. 내가 참 미안하기도 하지만은 그래도 보람을 조금 느껴요. 내가 제 친구 좀 맺힌 걸 좀 풀어내 줬구나. 네, 저는 책 변호사께서 유권자들, 다시 말해서 국민들, 다시 말해서 저희 시청자들께서 감동할 수 있는 그 말을 찾아내는 그런 후보를 기다린다라는 말씀을 아니 결국- 감동을 기다립니다. 감동을 기다린다. 감동을 정말 기다립니다. 네, 오늘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안녕히 가십시오. 네, 시청자 여러분, 이번 주도 이제 화요일이고 6월 3일까지 날짜 수를 헤아리면은 이제 50일에서 한 이틀 빠지는 그 날만 잡혀 있습니다. 민주당 쪽에서는 뭐 이제 이재명 굳은 자, 뭐 자타가 공인한 굳은 자, 이재명 대표는 뭐 선거 운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마치 대권을 쥔 것처럼 민생 현장을 돌아다닌 그런 연하는
그런 모습을 여기저기 과시하고 다니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뭐 AI 뭐를 하는 무슨 뭐 기업에 가서 거기 CEO를 만나는 이런 행보를 보이고 있고 그런가 하면 국민의힘 쪽은 아직도 어수선합니다. 도대체 누가 나온다는 것인지 한동훈 대행은 또 어떻게 나중에 합류를 한다는 것인지 시나리오 1, 시나리오 2, 뭐 시나리오 3 뭐 이래서 옵션은 많이 얘기들을 하고는 있지만 그 하나 뚜렷하게 정해진 게 없고 한동훈 대행도 지금 이제 전원책 변호사께서는 잘하고 있다. 지금은 그렇게 해야 될 때다라고는 얘기는 하고 있지만 지금 이 변수도 뭐가 확정이 안 돼 있는 상황 속에서 지금 그 뭐 중도 외연을 확장하는데 그나마 좀 그 메리트가 있다는 오세훈 서울시장 그다음에 유승민 전 의원이 이제 또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갑자기 경선 판도가 또 한번 요동을 쳤지 않습니까? 이제 그러한 경선 판도마저도 나중에 한덕수 대행이 여기에 이제 어떻게든 경쟁 관계로 뛰어들었다가 나중에 한 명을 이제 마지막으로 뽑는 그 절차에 올 것이 분명해 보이는 순간 여기서 하는 일들이 또 갑자기 이것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좀 어수선해지는 그런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그렇게 저 이재명 쪽처럼 단일대요 매끈하게 그 어떤 난관도 없이 이렇게 헤쳐나가는 것이 꼭 좋은 것인지 아니면 지금 국민의힘처럼 그 후보를 낳기 위한 잉태의 그 어떤 고통과 이런 과정이 있는 것이 더 좋은 것인지는 이제 나중에 결과가 좀 나온 다음에 되돌아보면 드러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 긴 시간 같이 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